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계속해서 투자 고수들의 실전 투자 전략과 비법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김두현 자문역의 투자 아이디어 시간인데요.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주목해서 보셔야 할 부분이 바로 미국 대선과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관련해서 투자 아이디어 함께 찾아보시죠. 네, 오늘 투자 아이디어는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입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습니다. 이에 지금까지 러시아의 침공을 약 900일 정도로 앞두고 있습니다. 전쟁 초기 예상과는 다르게 현재 전쟁은 일전일퇴를 거듭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해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 시에 취임 이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한다면 미국은 우크라이나 지원에서 발을 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 압박에 못 이겨 협상을 수용하고 종전 또는 휴전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해리스 부통령 후보의 지지율이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압도할 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대선 기류의 변화 때문인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이전과 달리 러시아와 평화협정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1월 제2차 우크라이나 평화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이며 러시아를 처음으로 초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었는데 이는 이전 입장과 달리 휴전에 대해서 진일보한 입장입니다. 또한 지난달 24일 중국을 방문한 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대화 협상을 하기를 원하고 이를 준비 중이라고 밝히기도 하였고 이에 대해 러시아 외교부도 성명을 통해서 러시아는 협상을 거부한 적이 없다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기다리겠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쉽게 휴전이 이루어지리라 볼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입장 변화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최근 우크라이나의 경제 상황도 좋지는 않습니다. 미국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 푸어스는 우크라이나의 신용 등급을 선택적 채무 불이행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24일 미국 신용평가사 피치가 우크라이나 신용 등급을 WC에서 C로 강등한 데 따른 것인데 이는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보다 한 단계 위 등급인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 부문에서 심각한 타격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쟁을 자력으로 이끌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도 현재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 러시아의 군수품이 넉넉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러시아군의 전력 손실이 계속되면서 러시아가 군수 물품이 부족해지고 있고 결국은 북한에게까지 손을 벌리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는 러시아군의 수비태세 전환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의 전략 중 하나는 참호를 구축하여 방어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공세를 막기 위해 주요 전선에 참호를 구축하고 대전차 장애물, 대전차 지뢰 등을 설치하여 방어선을 강화하고 있는데 참호를 구축하는 것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장기전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군은 초기에 우세한 전력을 바탕으로 해서 우크라이나 영토를 빠르게 점령하였으나 우크라이나 군이 저항과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인해서 전황이 불리해지자 수비태세로 전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더 이상 병력 손실을 막고 군수품을 아끼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서방이 지원하는 한 군수품이 무한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러시아도 중국이나 북한, 이란 등 이러한 우방 국가들이 지원이 있으면 좋겠지만 서방의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대놓고 못 도와주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무한대로 놓고 보신다면은 침략하는 러시아 입장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공격 쪽이 수비 쪽보다 인명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데 자료를 한번 보시면 2023년 8월 기준 러시아군 사망자 수가 12만 명이지만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러시아가 전쟁을 더 크게, 더 장기간 이어간다면 러시아의 자체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후 루안스크주, 도네츠크주, 자포리자주, 크림반도까지 러시아군이 점령을 하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러시아에겐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고 우크라이나가 휴전을 하게 된다면 이에 응할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최근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31일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원하면 영토를 포기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영토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던 기존 입장을 약간 바꾼 셈입니다. 사실 지금 전쟁 상태가 교착 상태이고 현재 전쟁에 대한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 투표에서 종전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이 되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금 전황을 바꿀 수가 없다면 최대한 지원에 적극적이었던 바이든 정부 때 종전을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1월 전후로 휴전도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전쟁 종료 시점까지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를 관심 있게 보셔야 하겠다고 정리를 할 수 있겠고 우크라이나 재건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역할도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협력을 우리 정부와 약속을 하고 한국과 폴란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세계은행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향후 10년간 최소 4,860억 달러, 하나로 따지면 660조 원 규모일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전쟁이 길어질수록 재건 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만큼 전쟁 종료 시점까지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관심이 이어질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건설기계 관련주와 인프라 등 관련 종목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관련주들은 카카오톡 커뮤니티에 오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정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해 보세요.